2016년 8월 2일 수도권의 한 유명한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위급한 산모가 도착했습니다. 서른두 살의 젊은 엄마였고요. 도착할 때부터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당시 뱃속의 아이가 27주였고요. 도착할 때부터 하열이 좀 있었고 양수가 흘러내린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의사는 산모한테 아기는 큰 문제 없다. 다행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다만 이제 조산의 위험이 좀 있으니까 방지하는 주사를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온 지 9일 만인 8월 11일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죠? 아기가 갑자기 많이 내려온 거예요. 밑으로. 아래로? 네네.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이 됐고 아이는 이제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갑자기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오후 2시 51분 숨을 거두고 맙니다. 7개월이면 거의 이제 아이 낳을 준비 다 해서 막 아이들 거 다 준비하고 이런 시기거든요. 근데 되게 충격 받았을 것 같아요.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바로 화장을 했습니다. 아, 2년 뒤인 2018년 7월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근무했던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했다. 설마 방금 얘기한 그 32살의 산모 애기였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아기의 이야기였는데요. 단순히 넘기기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거든요. 의사가 분만실에서 아기를 떨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아기가 사망했다. 아니 아기를 떨어뜨린 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아기를 떨어뜨렸다면 의무 기록에 그런 사고에 대한 경위가 적시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요? 사망진단서의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사망 원인이에요. 보시면 매시브 헤모리지, 언노운 오리진.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대량 출혈, 원인 불명 이 뜻입니다. 원래 사망진단서 영어로 쓰면 안 돼요. 우리들끼리 볼 땐 써도 사망진단서는 공식적인 문서인데 왜 영어로 쓰겠어요? 또 중요한 게 사망의 종류라는 거예요. 네. 병사로 이렇게 딱 체크한 거 보면 아이가 갑자기 출혈이 많이 생겨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병사라고 적힌 걸 보는 순간에 네. 이건 뭔가 있다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보가 올 때 아이의 그 뇌 초음파를 찍었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초음파. 근데 기록상 그런 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영상의학과 기록을 살펴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그 여러 과의 의사가 그 아이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영상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보낸 메일함에 보냈던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것처럼 네. 이것도 보낸 게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건 없는데 보낸 게 있다. 야, 그러면 이건 받아놓고 삭제한 게 누가 봐도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싹 지워야만 했었던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문제의 사진이에요. 초음파 사진. 보시면 움푹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또 여기 보시면 뇌 깊숙한 곳에 하얗게 점이 좀 있잖아요. 이 출혈이 있는 거고 또 오른쪽에 보면 혈종, 즉 출혈이 모여 있는 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머리뼈 골절 의심되는 소견이랑 또 두피와 출혈, 또 그 주변에 머리에 뇌 출혈이 있다. 이건 아무래도 제보 받으신 낙상 사고가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사진이 나왔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아무리 그 사진을 지우려고 애를 썼어도 보낸 사람의 데이터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할 말이 없지 않나요? 우선 소아과, 그 산부인과에 속한 의료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수상하다. 이 사람들 휴대폰을 한번 봐야겠다. 맞아요. 그치. 용의선상에 올랐던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분석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증거가 될 만한 데이터를 싹 다 지우지 않았을까요?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변경이 될 때 부가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 행위를 밝혀내거나 원본 데이터의 일부를 복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럼 어떤 문자들이 드러났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문자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라고요? 뭐야? 오, 뭐야? 나 지금 못 볼 거 본 거 같아. 와. 5시 44분 문자가 정말 충격적이네요. 비상이야. 아기 사망. 의사가 넘어지면서 아기 떨어뜨렸어. 아기가 사망한 2016년 8월 11일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 병원의 부원장에게 전화 주세요. 급함. 지금 급하게 아기 영상 판독을 삭제해야 합니다. 뇌초음파 관련 기록 삭제를 요청을 하는 그런 문자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충격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직접 아기 치료를 담당했던 이제 소아 청소년과에서도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1일 밤 함께 치료를 담당했던 그 전공의에게 사망 환아 5시 이후 EMR 처리와 보호자 동태는 어떤가? 라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부모가 눈치챘냐 아니냐 이제 이걸 살펴보는 거죠. 사실 병원을 절대적으로 믿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목숨을 사실은 맡기는 감사한 그런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파렴치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고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지금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꽁꽁 덮고 감추고 쉬쉬하고 막 나는 몰라요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사건의 모든 내막이 전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어떻게 하다가 수술실에서 네. 아기를 뭐 손에서 놓칠 수가 있는지 그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산모 뱃속에 양손을 넣어가지고 아기를 꺼냈고 옆에 있던 보조 전공의한테 아이를 건넨 거예요. 전공의가 아기를 바구니형 그 인큐베이터로 옮기려던 그 이동하는 순간이었는데 약 1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전공의가 악하는 소리와 함께 진짜? 애를 들은 상태에서 애를 같이 안고 있는 넘어진 상태에서 같이 넘어진 거죠. 완전 사고구나. 소름 끼쳐. 그때 당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안고 있던 아기도 이제 바닥으로 같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분만실이 넓지가 않거든요. 왜 넘어지는 상황이 생긴 건가요? 그때 그 전공의가 신고 있던 신발이 여러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만한 크 땡땡이었거든요. 그래, 사실은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많은 전공의들이 그걸 신고 있어요. 발이 편하니까. 발이 편하고 또 뭐 통기도 잘 되고 뭐 시원하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고리가 있잖아요. 그게 걸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발을 그 안에 그냥 넣어둔 다음에 그 신발만 제대로 신었어도 뭐 전공의 마음은 사실 이해는 가요. 네. 한 1m도 2m도 안 되는 가까운 그 인큐베이터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서두른 거죠.
사고 당시에 넘어질 때 쿵하는 소리가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있던 간호사분들께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순간 아이 엄마는 이제 이 커튼으로 가려져 네. 있었고 또 뭐 수술한 상태니까 워낙 정신이 없었겠죠. 마취 그러다 보니까 눈치도 못 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이를 그 떨어뜨렸던 전공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이를 들고 일어나서 인큐베이터로 다 이제 데려간 거고요. 근데 그때 이 수간호사가 그 의료진들한테 이제 손가락을 딱 입에 갖다 대요. 조용히. 쉿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미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소 공급부터 하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갔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8시간 만에 하루도 살지 못하고 8시간.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시신은 그대로 화장됐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나중에 엄마가 사실을 안다면 기절하고 정말 기절 초풍할 노릇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를 숨겼다는 것 자체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엄마는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아이가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책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사실 이 아기의 부모는 이미 그 이전에 한 차례 유산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다면 정말 슬픔과 괴로움은 저희가 뭐 감히 상상할 수가 없겠네요. 다시 찾아온 아이가 얼마나 소중했을지 그런 아기를 또 잃었던 거네요. 한 번 유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치료를 하려고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 찾아간 거잖아요. 그 사고 내용도 참담하지만 그 뒤에 보인 의료진의 대처, 그 행태가 충격적이네요. 특히 보호자 동태를 살폈다. 맞아요. 아,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이 경찰의 직무가 웃깁니다, 이게. 사실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고 말할까 말까 고민스러운 내용이지만 법상 알리지 않으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구나.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달 동안 수사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를 잃은 지는 거의 3년이 경과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만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뭐 어이가 없어서인지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황당했습니다. 안 믿기죠. 아기가 제왕절개 수술 후에 바로 소아과 신생아 중환자실에 NICU에 입원해서 아기 엄마는 출산한 아기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기 아빠도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딱 3번 봤는데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 원인 불명의 병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믿고 그렇겠죠. 아기를 화장하는 것도 차마 거의 같이 가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장례식장을 대리를 통해서 장례를 진행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제 이 병원에서 아빠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네. 담당 주치의가 진료 과정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 알려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걸 만나서 좀 설명을 하고 싶다 하면서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 그래서 조사 중이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그때 아기 엄마가 이제 큰 충격을 받아서 울면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엄마는 이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도 그 사실을 울먹이면서 저희들한테 진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작 좀 알려주지. 너무 뻔뻔하게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럼 이거야 맞아요. 뭐 속셈이 너무 훤히 다 보이는 거 아닌가요? 합의가 목적이죠. 그래서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합의를 서둘렀던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너무 괘씸해. 어떡하지? 대체 이런 결정을 누가 내린 겁니까? 이 병원을 총괄했던 부원장 그리고 산모와 아기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들이 그랬던 건데요. 부원장은 사고 당일 원무팀 파트장을 통해서 뇌초음파 촬영 결과를 들은 뒤에
아기 부모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아까 저희가 사망 진단서를 봤었는데 그거를 허위로 작성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그 아기 치료를 담당했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전공의가 작성한 퇴원 요약지 초안에서 뇌 초음파 촬영 사실과 결과를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사망진단서 초안에 있던 뇌내 출혈은 정확한 원인 질환이나 부위를 알 수 없는 대량 출혈로 수정하게 했습니다. 사망의 종류에는 병사로 표시하게끔 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이 아기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직후에 뇌초음파를 촬영했던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결과를 좀 바꿔줄 수 없겠냐 문의를 하면서 이 뇌초음파 촬영 결과까지 조작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야, 근데 참 예. 야, 너무하다 이거는. 설마 촬영 결과까지 조작했어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바뀔 내용이 없다라고 대답하니까 병원 측에서 아기의 뇌 초음파 영상 판독 결과를 데이터에서 아예 삭제해버린 거죠. 근데 바꿨다든가 조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흔적은 남아있을 것이고, 그때 그 현장에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저희들한테까지 제보가 들어온 거라서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있어야 안 돼, 맞아요. 절대. 네, 이런 뇌 초음파 판독 결과를 바꿔줄 수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대답하고 결과지를 그대로 보고하고 있었던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퇴사한 간호사들처럼 병원 측의 은폐 시도에 동참하지 않고 회의적이었던 의료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병원 측의 반응은 어땠나요? 낙상사고가 발생했던 것과 아기 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 낙상사고가 아기의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아기 부모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았었고 알리지도 않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문제는 이 병원 의사들이 아기의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부검도 없이 아기의 시신을 이제 화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시신도 없지 부검도 없었지 이렇게 되면 사인 밝히는 건 솔직히 어렵잖아요. 결국은 또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낙상사고로 인한 아기의 머리 부위 충격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소견을 여쭤보는 거였는데, 고견을 주셨던 분이 앞에 계신 우리 유성호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증언을 한 것 중에 가장 싫은 케이스가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앞줄에 이제 변호사들이 꽉 차 있고 두 줄로 있고요. 또 증인석에까지 같이 있을 정도로 앉아 있었고요. 또 그분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어요. 각종 논문 리뷰에다가 다 혹시 의사가 아닌가 의심할 만큼 전문 증인 신문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오셨더라고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질병과 외상이 둘 다 있다면, 둘 다 사망에 관여했다면 외상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저희 법의학뿐만 아니라 의학의 털칙이에요. 이런 원리 원칙에 따라 법전 증언을 했는데 그래도 엄청 시달렸습니다. 받았던 질문 중에는 경막의 출혈로 사망한 케이스를 봤냐? 아이가 이렇게 조그만. 사실 제가 부검 케이스가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이렇게 아이를 떨어뜨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를 못 봤는데 어떻게 이거를 사망과 인과관계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를 묻고, 또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사망 원인을 본인이 확정할 수 있겠느냐,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있겠느냐. 단정이라는 단어가 좀 무서워요. 이 질문이란 대답한 그런 내용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예. 제가 낙상사고가 아이의 사망 원인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었던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저 화살표가 뇌 바깥에 있는 막의 바깥쪽에 출혈이 고인 건데, 이건 머리뼈 골절과 거의 항상 동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방이거든요. 그 방 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점처럼 보이는 게 출혈이고, 또 그 주변부에 백색질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뇌에. 거기도 약간의 손상을 입은 흔적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낙상사고로 인해서 아이의 머리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은 미숙아였다. 문제가 있었다. 이게 계속 우기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숙아 때문에 사망했다는 근거는 없고 떨어뜨린 것 때문에 생긴 뇌 손상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외상이 아이에게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의사가 있을까요? 제가 낙상 사고를 사망의 원인이라고 확신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망한 아기를 임신한 기간이 정확하게 29주 2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9주에 출생한 신생아의 생존율이 94.6%였고요. 당시 아기 몸무게가 1.13kg이었는데 비슷한 수준의 몸무게로 출생한 신생아의 생존율이 93.7%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망한 아기의 생존율은 90%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생존율이 높구나. 또 저희가 사망한 아기의 산전 초음파 사진으로 아기의 발육 상태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았는데요. 엉덩이뼈 외에는 발육 상태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미숙아였지만 건강 상태엔 큰 이상이 없다는 거였죠. 중요한 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입니다. 재판부의 반응은 어땠나요? 재판부는요, 아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두개골 골절과 경막의 출혈 등이 이 아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범행은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요,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고 증거인멸을 함께 공모했던 병원 부원장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렸던 그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사실 아이를 떨어뜨린 전공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기를 떨어뜨린 그 의사에게는 이제 실형 선고는 나지 않았어요. 집행유예 판결이 났는데 정말 예기치 못한 과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 일어난 거. 그거는 정말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은폐 범죄거든요. 아, 그건 용서가 안 됩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의료진에 가지는 신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버리는 배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결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폐가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판결이죠.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는데 2심과 3심까지 갔겠죠? 항소심에서는 이 병원 있죠. 병원.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 원이 더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됐고요. 또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의사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의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과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만한 사건도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든지 의사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거는 사실 반대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허위 진단을 위한 변작이라든지 기록의 은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보통 환자와 의사의 관계, 신뢰로 맺어진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한 치료, 그리고 그 의사를 믿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고 정착되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실수가 비난받진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수를 용서받는 길은 조작과 은폐가 아니라 인정과 사과가 아닐까요? 스모킹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화 같은 탈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탈옥소 신창원의 한 방은 아직 면한 상태입니다.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럼 드디어 찾은 거잖아요. 100% 신창원이다. 신창원이 나타났는데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눈 깜빡할 사이에 칼이 바로 저의 목까지 왔습니다. 오, 무서워.